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의 역사, 파이썬 언어의 중요한 특징, 파이썬 언어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에 있는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몇 년도에 개발됐냐면 1991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꽤 오래된 언어이죠. 그래서 개발은 누가 개발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네덜란드 개발자이고 뭐 구글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박스를 개발하는 개발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려면 파이썬 프로그램 환경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이트 www.python.org 이 사이트에 가서 파이썬 개발 환경 일단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가져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은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파이썬의 주요한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파이썬은 해석 기반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 기반 언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줄씩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컴파일 기반 언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C나 Java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컴파일 방식의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실행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읽고 중간 코드를 만들지 않고 바로 실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파이썬은 대화형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방식의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읽고 한 줄씩 실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동적 자료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적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수를 사용하는데 변수가 갖는 자료형이 실질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변수의 자료가 대입되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료의 값이 변수에 저장되면서 그 해당되는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동적 자료형이다 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타입이죠.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그 스태틱 타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C나 Java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이 동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선언문에서 정해지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기하자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래스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메소드, 함수와 그 다음에 변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은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배우기가 매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특화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우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기가 쉬운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로서 파이썬은 가독성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보고 내용을 읽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파이썬은 C 언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복합 문장, 보통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 같은 게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파이썬에는 이런 중괄호 같은 거 없고요. 마치 기존의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이제 자연어, 특히나 이제 영어의 문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실제 뭐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배우기가 쉬운지를 잠깐 한번 예를 들어 보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그 퀵 정렬을 이 파이썬으로 작성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메인 함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메인 함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퀵 정렬에 대한 함수이고, 퀵 정렬을 이렇게 호출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if문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여기 중괄호도 없고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도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는 리더빌리티, 읽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어적인, 문법적인 특징에서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성된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기 있네요. 작성된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에 함수 선언이 이렇게 퀵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문장 단위로 읽고 해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실행하다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 언어는 사실은 얼마나 사용자가 많은지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 년도죠? 2014년도죠. 지금부터 한 6년 전? 네, 이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2014년도에는 이제 랭킹 1위, 프로그램 랭귀지가 C 언어 2위가 자바였습니다. 파이썬은 어디쯤에 있나요? 찾아볼까요? 파이썬이 여기 8위 정도 돼 있네요. 8위 정도 돼 있는데, 현재는, 몇 위 정도 돼 있을까요? 자, 이제 파이썬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특히나 요즘에 한참 얘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의 환경들도 파이썬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썬이 이제 사용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상이 이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1월이니까 뭐 작년이네요. 작년에 3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현재도 3위이고요. 그래서 뭐 1위하고 2위, 1위는 뭐 자바입니다. 2위는 C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자가 얼마나 풍부한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자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은 여기 나와 있네요. 뭐 파이썬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금 1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IEEE라고 하는 공학 쪽 관련된 학회에서 이제 랭킹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위가 파이썬입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파이썬이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파이썬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요건데요. 파이썬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패키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용량의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걸 배열에다 담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배열 처리가 특화되어 있는 고속의 배열 처리가 가능한 numpy라는 것도 있고요. 뭐 가시화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matplotlib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뭐 정제를 한다든가 또는 뭐 변화를 한다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때 사용하는 판다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었는데 통계 쪽 관련해서 인문학에서 많이 쓰였던 사회과학에서 많이 썼던 패키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패키지가 사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패키지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온하고 파이썬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파이썬이고요. 오른쪽은 C입니다.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맨 처음에 한번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일단 시원하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매개 변수잖아요. 그렇죠? 매개 변수에 자료형이 이렇게 있는데 파이썬은 자료형이 없어요. 그렇죠? 자료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뭐가 있나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return type 반환형도 있는데 반환형이 없네요.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벌써 이제 시언어하고 파이썬의 차이점을 이제 두 가지나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차이는 뭐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것이 블록인데요.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는 중 가로하고 닫는 중 가로를 꼭 씁니다. 근데 파이썬에는 여는 중 가로, 닫는 중 가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갈게요.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뭐 일단 그 if문에 보면 조건을 표시하는 수식에 여는 중 가로하고 죄송합니다.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가 있는데 파이썬은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은 if문의 조건이 끝나는 부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콜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콜론 있죠? 그래서 if문하고 else문에도 이렇게 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if문을 구성하는 if else 부분에 이제 각각의 줄이 줄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콜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if문 같은 경우에 여기 다시 여는 중 가로 닫는 중 가로 있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장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는데 세미콜론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라인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의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가독성 읽기가 좀 용이하다, 읽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줄을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인덴테이션, 들여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은 단순한 문법이다. 자, 코드가 짧고요. 코드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productivity,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은 가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팩토리얼 함수를 지금 이제 호출하는 부분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결과가 팩토리얼 프로그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할 때 이제 자기가 파이썬을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추천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이 영문책을 아마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 사용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의 과정은 이제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엑셀이라든가 CSV 파일들을 처리하는 부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책으로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책인데, 뭐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입니다. 과학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책은 이제 사실은 앞에 부분은 이제 파이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뒷부분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웹에서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웹 스크래핑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같은 것을 뭐 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걸 거예요.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사실은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게 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점프 투 파이썬 하시면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이 참조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를 하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결한 프로그래밍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자료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상당히 다양한 어떤 자료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료형에는 리스트라든가 딕셔너리, 그 다음에 뭐 집합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이거예요. 높은 가독성. 가독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프로그램을 보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적인 프로그램, 그래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도 파이썬이 효과적이다. 이고요. 배우기가 쉽다.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존의 그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모를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UI들 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 결과들 같은 것을 시각화한다든가 이미지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하기 힘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개발한다든가 뭐 이게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는 계산 중심의 응용에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판다스와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시각화하는 이런 부분을 딱 좋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예로 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면 뭐 다양한 프로그램 랭귀지, 파이썬이 이제 죄송합니다. 다양한 어떤 자료 형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XML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밀접한 뭐 운영체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다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적합하지 않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 설치를 잠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 파이썬 개발 환경은 일단 그 python.org라는 사이트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ww.python.org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파이썬 관련된 정보들을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파이썬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는 사실은 파이썬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스 프로그램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소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에서 설치 가능하고 그 외에 플랫폼들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iOS에서도 되고요. 다양합니다. 리눅스에서도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이썬은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같이 설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환경은 일단 윈도우 환경입니다. 윈도우 환경이고요. 설치가 가능한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3.8.1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이썬 2.7.17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있는 것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3.8.1 버전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설치할 수 있는 버전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할게요. 윈도우 86 익스큐더블 인스톨러를 이제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자, 밑에 그 다운이 다 됐나요? 잠깐 볼까요? 다 됐나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네요. 자, 파이썬 3.8.1. 에 실행이 가능한 설치가 가능한 버전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을 위한 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그 파이썬 3.8을 이제 그 패스라는 환경에서 추가를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인스톨 나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개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썬 해석기가 설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썬 그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IDLE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치가 완성이 됐네요. 설치가 됐으면 일단 클로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시작해서 여기 최근에 설치된 앱에 보면 파이썬 3.8이 있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한번 클릭하시면 파이썬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요거입니다. 파이썬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다큐멘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하게 되면 사용자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프린트 하면 hello world 파이썬 첫 번째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대화 형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저장하고 다음에도 사용해야겠다 그러면 파일에서 ne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기가 나오죠. 여기서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프린트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run 모듈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제 세이브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확장자가 .py가 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가 수행된 결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hello world.py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파이썬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 테스트를 같이